봅시다. 4차 방정식을 풀어라라고 있잖아. 4차 방정식. 야, 그러면 이 공통 부분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선생님은 여기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까지 묶을 거야. 여기까지 묶어서 t라고 할 겁니다. 여기까지를. 그래야 계산이 더 편해요. t, 여기 뭐가 돼? t 플러스 2가 되죠. 마이너스 1680. t제곱 플러스 2t. 그러니까 여기까지 묶었더니 얘가 좀 잘 보여요.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찾아도 되고 얘 40하고 42. 그걸 빠르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수가 크면 그거 생각하기가 좀 불편해요. 40하고 42.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만 t라고 했으면 좀 더 생각하기가 더 불편할 수도 있죠. 그죠?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전체를 t라고 이렇게 두는 거야. 그럼 여기 t 플러스 42, t 마이너스 42. 이제 다시 복구해줘야죠. 원상 복구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6. x제곱 플러스 5x 얼마야? 여기 40이야, 40. 40. 그래서 계산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36이 되겠죠. 여기서 40을 뺐으니까. 그러면 우리 친구들 요 정도 계산할 수 있잖아. 판별식 암산을 할 수 있잖아. 0보다 커요, 작아요? 0보다 작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허근이야, 허근. 여기서 찾으면 되잖아. 뭐예요? x 플러스 9, x 마이너스 4는 0. x는 얼마 또는 얼마야? 마이너스 9 또는 4.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라. 13.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풀어야 빨리 풀죠. 그죠?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풀었으면 합니다. 연립방정식의 기본은 뭡니까?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 틀린 친구들도 있어요, 지금. 연립방정식의 기본은 1차식을 찾아내는 거야. 1차식을. 1차식 찾아야 돼. 1차식. 친구들아. 연립방정식은 1차식을 찾아야 된다고. 봐봐. 봐. 봐. 어? 뭐라고 그래? 여기 봐. 얘는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2차식. 2차식. 여기 2차식이지.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둘 다 2차식이야. 둘 다 2차식이니까 여기서 1차식을 찾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누가 2차식이야? x, y가 2차식이지. 그럼 얘를 소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얘만 없으면, 너만 없으면 내가 1차식이 될 수 있는데 얘를 없앨 수 있잖아. 어떻게 없애면 돼? 아래식에다 몇 배 하고? 2배 하고 가감법 하면 x, y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몇 차식이 되는 거야? 1차식이 되는 거잖아. 1차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x 요렇게 2차식을 2차항을 소거를 시키는 거예요. y 플러스 2xy 1차식 찾기. 1차식 찾기. 다른 응용된 문제들도 이런 식으로 2차항을 소거시키든지 아니면 상수항을 소거시켜야 돼. 상수항을 소거시키고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 상수항을 소거하는 게 불편하죠. 2차항을 소거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차항을 소거시 밑에 식을 2배를 합니다. 6x-4y 2배 하니까 2xy는 12 이렇게 되겠지. 맞니?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도 되고 아래 식에서 위의 식을 빼도 되고 빼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분수를 써도 되고 선생님은 이렇게 해서 풀었어요. 선생님은 x는 해가지고 해도 되죠. 또 뭐 y는 해가지고 해도 돼요.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2x는 3y 플러스 1 2x는 3y 플러스 1이라고 놓고 2x 자리에다가 대입을 시킬 거예요. 2x 자리에다가 여기 4x잖아. 위의 식이 4x잖아. 분수 쓰기 싫으니까 4x는 2 곱하기 2x니까 3y 플러스 1 이제 대입하면 돼. 1차식 찾았으니까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y. 2x는 3y 플러스 1이니까 2x가 3y 플러스 1이 됐어요. 3y 플러스 1 뒤에 y, 2x가 요렇게 해서 되죠. 이 y만의 2차 방정식이에요. 6x 플러스 2 마이너스 y 플러스 3y의 제곱 플러스 y는 11 3y의 제곱 플러스 6 여기 y네 y 6y 마이너스 9는 0이니까 3으로 나누면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0이죠. 인수분해 y 플러스 3, y 마이너스 1은 0이고 x, y를 찾으면 y가 마이너스 3이면 y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8이니까 x는 마이너스 4죠. y가 1이면 4니까 x는 2죠. 2,1. 답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 연립방정식 어떻게 했는지. 연립방정식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요렇게. 그러면 우리는 항상 뭘 찾아야 돼? 1차식을 찾아야 돼. 지금 최대값은 3이고 1차식. 우리는 1차식을 찾는데 다 1차식이 있으면 바로 대입하면 돼요. 이 친구들 잘 들어. 잘 들어. 1차식이 있으면 바로 대입하면 돼요. 1차식이 없고 인수분해하기 편하게 보이면 인수분해 바로 하면 돼요. 근데 인수분해도 안 보여. 인수분해도 안 보여. 뭐 이런 식이 있으면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x제곱 플러스 y 2xy 뭐 플러스 뭐 y제곱 여기 그냥 xy라고 할까? 플러스 x y제곱 플러스는 뭐 5 이렇게 되면 이거는 지금 2차식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들만 있으면 어떻게 한다? 상수항을 소거시킬 수도 있어요. 상수항을. 상수항이 없어야지 인수분해가 또 될 수 있으니까 상수항을 소거시키고 인수분해를 하고 아니면 얘처럼 몇 차항을 소거시켜? 2차항을 소거시키면 돼. 딱 여기까지만 하자. 그걸 넘어가면 그냥 틀려도 돼. 괜찮습니다. 딱 거기까지만 풉시다 우리. 알겠습니까? 좋아요. 그 다음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각 자리의 숫자는 모두 다르고요. 회원번호에 쓰인 숫자와 0은 사용할 수가 없고요. 회원번호가 나타내는 수보다 큰 4의 배수여야 됩니다. 4의 배수. 조금만 잘 생각을 해봅시다. 4의 배수. 4의 배수 판정법 어떻게 해요? 4의 배수 어떻게 판정합니까? 했죠. 기억에 남게 공부를 해야 돼. 4의 배수. 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2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6의 배수, 6의 배수, 7의 배수 알 필요 없고 8의 배수 알 필요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9의 배수, 9의 배수까지 2의 배수 뭐며? 2의 배수부터 한번 볼까? 2의 배수 어떻게 돼요? 뒷자리 수가 0 또는 3의 배수는 모든 자릿수의 합이, 자릿수들의 숫자들의 합이 몇의 배수면 돼? 3의 배수면 되죠. 9의 배수도 마찬가지로 모든 자릿수들의 합이 9의 배수면 돼요. 3, 9는 그렇게 확인하면 돼. 그러면 5의 배수도 알고 있죠? 그럼 뭐만 알면 되는 거야, 이제? 4의 배수만 알면 되잖아, 4의 배수. 4의 배수는 어떻게 해야 돼? 뒤에 두 자리 보는 겁니다. 뒤에 두 자리. 뒤에 두 자리가 뭐 3576 하면 76이잖아. 4의 배수예요. 뒤에 두 자리가 4의 배수인지를 확인해. 5212 12잖아. 12 뒤에 두 자리. 4의 배수 맞아 안 맞아? 4의 배수예요. 뒤에 두 자리만 보면 됩니다. 4800 22 22가 4의 배수가 아니잖아. 뒤에 두 자리가. 그러니까 뒤에 두 자리 4의 배수로 세팅하고 봐야 된다고. 보고면 됩니다. 이제 기억할 수 있어요? 기억해내야 돼요. 4의 배수. 다른 배수들도. 그러면 지금 봐. 회원 번호가 6853이니까 우리한테 남은 숫자는 1, 2, 3 있고 4,
5, 6 있고 7, 8, 9. 5개 남았죠. 0 빼고. 맞습니까? 맞아요. 회원 번호가 나타내는 수보다 크고 회원 번호에 쓰인 숫자와 0은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거 못 사용하고 이것만 사용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비밀번호 지금 찾아라 라고 했잖아. 그러면 4의 배수는 당연히 짝수죠. 짝수니까 2로 끝나든지 4로 끝나야 돼. 그러면 2로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로 끝나려면 12 돼요? 안 돼요? 뒤에 두 자리가 12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라고. 4의 배수를 뒤에 두 자리가 4의 배수로 세팅해놓고 앞자리 두 개를 세팅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12로 끝나면 돼요. 그러면 2로 끝나는 것 중에서 또 누구로 끝나면 돼? 42 돼야 안 돼? 2로 끝나는 거 72는 돼야 안 돼요? 2로 끝났을 때는 이렇게 92 이렇게 될 수 있어요? 72, 92 얘 다 4의 배수죠. 2로 끝나는 거 다 했어요. 2로 끝나는 거. 그럼 4로 끝나는 거는? 4로 끝나는 거 14 안 되고 74 안 되고 94 안 됩니다. 24만 돼요. 4로 끝나는 거 24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요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됐어? 그러면 숫자가 이제 몇 개 남았어? 이제 두 칸을 채워야 되는데 숫자는 12, 1, 2 뺐으니까 지금 4, 7, 9 3개가 남았죠. 3개가 남았는데 얼마보다 커야 돼? 6853보다 커야 된다며. 이거보다 커. 이거보다 커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자리에 7 또는 9가 와야 되는 거지. 다른 거 오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2가지. 그 다음에 여기 올 수 있는 것도 그래서 4가지가 나옵니다. 12로 끝나는 거 4가지가 나옵니다. 이거 다 안 써요. 이렇게 4가지. 그 다음에 72로 끝나는 거는 72로 끝나면 9, 4, 1 남았는데 9밖에 못 오지.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1가지.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당연히 2가지. 그래서 몇 가지 나와? 2가지. 92로 끝나는 거는 7. 7밖에 못 오니까 1가지 곱하기 2가지 해서 2가지 나오고. 24로 끝나는 건 앞에 여기 7이랑 9 둘 다 올 수 있지.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거 2가지,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2가지 해서 4가지. 그래서 12가지가 나옵니다. 12가지가. 12가지가 나와요. 됐습니까? 이렇게 조금 난이도를 올려서 냈는데 할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는 할만한 문제에 속합니다. 이제 16번. 16번은 16번이나 마지막에 서답형 6번 같은 경우 우리가 요런 녀석을 뭘로 접근을 하면 그래프로 접근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문제를 빠르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프로 접근하는 거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이 그래프로 접근한다는 얘기는 얘가 얘보다 뭐 해야 된다고? 위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만나도 돼요. 얘가 얘보다 위쪽에 있어야 되죠. 만나도 돼요. 그죠? 위쪽에 그려져야 돼. 위쪽에. 근데 어떻게? 해가 모든 실수이니까 언제? 항상 얘가 제일 높은 곳에 그려지고 그 다음 얘가 밑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지. 항상.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면 일단 절대값이 있는 녀석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야 돼. y는 x-2의 절대값. 이거 절대값 하나짜리잖아. 우리 절대값 2개짜리도 그려놨잖아. 맞아요? 절대값 하나짜리 그리는 게 뭐가 어려워요? 안 어렵습니다. 여기 봐요. 절대값 하나짜리. 얘는요. 요 가운데 있는 이 녀석이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 얘는요. 어디에서 꺾여? 선생님이 여기 절대값이 있을 때 절대값이 0이 되는 그 순간에 꺾인다라고 했잖아. 언제 꺾여? 2에서 꺾여요. 2에서 꺾입니다. 2에서 꺾여서 2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2보다 크면 x-2잖아. 기울기가 1인 직선. 2보다 컸을 때는 이런 기울기가 1인 직선이에요. 그리고 2보다 작았을 때는 어떤 직선? 요렇게 기울기가 얼마인? 마이너스 1인 요런 직선이 돼요. 요렇게 그려집니다. 외우세요. 절대값 하나짜리 그냥 외우시면 돼요. 2 집어넣었을 때 0이잖아.
x축하고 만나잖아요, 지금. 그려져? 외우세요. 외우세요. 언제까지 외워? 계속 외워. 이런 그래프는 쓸모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이런 걸 이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걸 이용하지 못하면 그런 문제가 계속 어렵다. 계속 어려울 거를 그냥 한번 제대로 해놓으면 되잖아. 가능해요, 지금. 요 정도 그림 가능하죠? 가능해요. 그러면 얘는요? 얘를 그려보자. y는 2분의 1 x 플러스 a. 얘가 지금 위에 있어야 된다고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얘가 위에잖아. 얘가 아래에 있잖아. 얘가 아래에 있잖아요. 맞습니까? 얘가 아래에 있어야 돼. 얘가 아래에 있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가 y축이면 얘는요,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이에요?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이잖아.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기울기 2분의 1은 요 정도가 2분의 1이지. 요 정도가. x가 2 커질 때 y는 1 커지는 거. 얘는 지금 x하고 y가 기울기가 1인 직선이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에요. 2인 직선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 이런 식으로. 여기부터 가능하죠? 여기 몇 컴마 몇이야? 몇 컴마 몇이야? 2,0. 얘가 2,0을 지날 때가 최대야, A가. 2,0을 지날 때. 여기가 A가 Y절편이잖아요, 지금. A가 Y절편이니까 A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언제? 이렇게 만날 때까지. 몇 컴마 몇을 지날 때까지? 2,0을 지날 때까지. 2,0. 여기다 2 집어넣고 0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다 2 집어넣고 여기다가 0 집어넣으니까 얘가 2,0, 2,0을 지날 때 A는 얼마예요? A가 마이너스 1이죠. 여기 마이너스 1. 그게 최대예요.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만 올라갈 수 있어. 이 밑으로 내려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A는 마이너스 1 이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 얘는요. y는 째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 이 녀석은요. 축이 x는 2죠. 요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축이야, 축. x는 2가 축이야. 축인데 이 녀석이 이 2차 함수가 이 절대값이 있는 이 녀석의 그래프보다 어떻게? 위쪽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 위쪽으로. 맞아요? 위쪽으로 그려져. 근데 이렇게 만나도 돼, 안 돼? 근데 어차피 얘도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고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죠. 여기도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죠. 꼭지점 x좌표가 2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접하면 이쪽도 같이 접하는 거 맞아, 안 맞아? 접하는 거 맞지? 접하거나 누가 위에 있어야 돼? 2차 함수가 위에 있어야 되지. 맞아?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비교해보자. 요거는 요 녀석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가 누구보다 이쪽 부분 요 녀석의 식이 뭐예요? x 마이너스 2잖아. 2보다 컸을 때 x 마이너스 2죠. 절대가 풀어져가지고 x 마이너스 2보다 항상 크거나 같게끔 요렇게 항상 성립하도록 얘가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b 플러스 2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게끔. 얘가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되면 돼요? 항상 크거나 같은 그림 뭐야? 2번, 3번 판별식이 0보다 그죠? 판별식이 25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넘기면 4b는 17보다 크거나 같다. b는 4분의 17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제 b는 이렇게 범위가 나왔고 a는 범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최소값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b 빼기 a의 최소값, b 빼기 a의 최소값. 최소값이면 얘는 가장 뭐 해야 돼? 작아야지.
작은 거에서 큰 걸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가장 작았을 때가 얼마야? 4분의 17. 4분의 17에서 뺍니다. 누구를 빼요? 얘가 제일 컸을 때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었을 때가 제일 큰 거죠. 마이너스 1 이하니까 가장 컸을 때를 뺍니다. 마이너스 2를 빼요. 그러니까 4분의 21. 요거 이 녀석의 최소값은 얘가 가장 B가 가장 클 때와 그리고 A가 가장 작을 때를 반대로 했네. B가 가장 작을 때와 A가 가장 클 때를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괜찮아. 틀려도 괜찮습니다. 맞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어렵게 이 문제는 틀리라고 낸 문제이기 때문에 틀려도 괜찮습니다. 얘도 지금 어려워요. 어려워도 한번 생각은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난이도 있는 문제는 이럴 때 지금 연습을 좀 해주고 생각을 좀 해주고 그리고 오답을 좀 해주세요. 오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녀석이 두 점에서 만나고 교점을 A, B라고 하자. 이 녀석의 Y절편을 C라고 할 때 삼각형의 넓이는 6이다. 그래. 한 녀석은 이 녀석은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예요? 꼭지점의 좌표가 y는 x-2의 제곱 마이너스 2.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2고요. y절편이 얼마예요? y절편이 이 녀석의 y절편이 2죠. 2. 그래서 이 녀석은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지고요. 여기가 지금 2예요. 2. 0,2가 되겠지. 이게 누구야? C야, C. Y절편을 C라고 했을 때 C가 2네, 그지? Y절편을 그냥 C가, 점을 Y축과, 이거 지금 문제 잘못 냈네. Y절편을 C라고 하면 안 되고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해야 돼요. Y절편은 점이 아니지. 값이에요, 값. 그러니까 2가 C인 거고 C는 이거 지금 문제 잘못 낸 거야. Y절편이 아니라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C. 요거를 원한 거야. 0,2. 하나는 지금 찾았고. 그 다음에 얘. 두 번째 직선을 지금 우리가 요거 직선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A, x-4 플러스 2. 얘 봐요. A의 값에 관계없이 몇 컴마 몇이야? 4,2를 지나요. A의 값에 관계없이 4,2를 지나, 이 녀석은. X가 4면, 이거 항등식 푸는 거야, 항등식. A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참인 X, Y를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X는 4였을 때 여기가 0 되고 Y는 2죠.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문제를 빠르게 풀 수가 있어요. 몇 컴마 몇이라고? 4,2를 지나는 직선이야. 4,2를 지나는 직선.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이 직선을 이렇게 생각을 해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연립방 정식을 풀어야 돼요. 이거 풀어야 돼. 슉슉. 뭐 어렵지는 않아요. 풀면. 넘기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a x 플러스 4a는 0이니까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a. 그냥 이렇게 푸자. 이렇게. 이거를 생각을 못했다라고 치고 그냥 이렇게 풀게요. x가 얼마였을 때 만나고 4였을 때 만나고 또 언제 만나요? a였을 때 만납니다. A는 기울기인데 4였을 때 만나고 A였을 때 만나요. 맞아? 그럼 여기 봐. 여기가 지금 4, X가 4면 4였을 때 만났는데 4 집어넣으면 얼마야? 4 집어넣으면 4,2. 4, X 여기는 무조건 만나는 점. 4,2.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한 점이 4,2인데 걔가 A 또는 B야. 교점을 A, B라고 했고 순서는 모르니까 4,2가 한 점이고 그러면 얘가 뭐 A라고 치고 뭐 B라는 점이 있으면 요 삼각형의 넓이를 지금 구해야 되는데 여기가 한 변이 되는 거죠. 맞아? 여기가 A든 B든 그냥 A라고 할게 여기를. 먼저 구했으니까 A. 이렇게 되면은 내가 삼각형의 넓이가 6이 되려면 여기 밑변이 얼마예요? 밑변이 4죠. 밑변이 4이기 때문에 높이가 얼마여야 돼? 높이가 3이어야 되지. 넓이가 6이려면. 맞습니까? 그거를 뭐 서술도 해야 돼요. 서술형이기 때문에 얘는. 니네가 들려줘야 돼. 이렇게 해서 찾으면 4,2와 A, A, 뭐 점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그러면 밑변의 길이를 4라고 하면 높이는 3이어야지 넓이가 6이다. 이런 말들도 써줘야 된다고 서술형이면. 그럼 여기가 지금 얼마예요? 여기가 y좌표가 얼마예요? y좌표가 2이기 때문에 넓이가 얼마가 되려면 넓이가 6이 되려면 높이가 3이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 어디까지 올라와야 돼? A, 5까지 올라오든지 아니면 A, 마이너스 1까지 가야지 이 녀석의 넓이도 얼마고 또 이 녀석의 넓이도 얼마고 6이죠. 또 여기도 돼요. 여기도 요렇게 넓이도 6이 되는 거죠. 기울기가 양수예요. 여기가 양수. A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양수. 어떤 기울기가 제일 커 지금 봤더니 여기가 다 A, 5였을 때가 지금 여기가 지금 기울기가 지금 제일 크죠. 이렇게 A가 제일 큰 건 이쪽으로 와야지 지금 제일 큰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럴 때란 말이야. 이럴 때 얘는 몇 몇을 지나야 된다고? A, 5를 지나야 된다. A, 5를 지나야 되니까 여기다 A를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Y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요? 5를 집어넣어요. 5를 집어넣으니까 여기다 계산할까? 5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2고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근해 공식 A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플러스 3 루트 7이 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A는 얼마가 돼? A는 4보다 커야 되니까 2 플러스 루트 7. 왜냐하면 A는 4보다 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는 좌표는 어떻게 돼요? 가 구하면 어떻게 돼요? 가 구하면 A, B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면 몇 몇 하고 4,2하고 또 누가 되는 거야? 2 플러스 루트 7, 얼마가 돼요? 5가 되겠죠. 그때의 A의 값을 구하여라. 양수 A의 최대값을 구하여라면 2 플러스 루트 7이 최대가 되는 거야. 왜? 이럴 때도 A가 나오고 이럴 때도 A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A가 제일 컸을 때니까 이럴 때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때가 제일 큰 게 됩니다. 그래. 풀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야, 푸는 친구들, 요 정도 문제를 이제 우리 푸는 친구들은 전교에서 조금 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야? 그냥 1등급이야, 1등급. 1등급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여기 세 문제는 1등급하고 선생님은 봤을 때 세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5번, 6번, 그리고 아까 객관식 마지막 번호, 그 세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이 시험지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진짜 니네가 좀 힘들 만한 거를 뒤에다가 심어줬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 푸는데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지 않았을 거야. 뒤에 있으니까 그냥 포기하면 되잖아, 지금 얘네들. 좋아요. 6번 문제. 6번 문제 그래프 그리면 끝납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 어때요? 요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보다 누가 더 위에 있어야 돼? 그런데 그런 게 실근의 개수가 몇 개라고? 한 개라고. 실근의 개수가 한 개면 뭐 해야 돼?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되지. 구간이 생기면 안 돼요. 실근의 개수가 한 개니까 구간이 생기면 안 돼. 그래서 왼쪽 거 그려봅시다. 왼쪽 거. y는 아까 했잖아.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 녀석은 이거하고 똑같아. 2x 마이너스 2하고 똑같아요, 얘는. 마이너스가 그냥 없어져도 돼,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언제 꺾여? 1일 때 꺾이죠, 1일 때. 1일 때. 그러니까 1일 때. 1,0에서 꺾입니다. 꺾이는데 1보다 크면 기울기가 2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기울기가 2.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그려집니다. 대칭으로 그려집니다. 1보다 크면 2x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이렇게 그려져요. 이제 그런데 얘도 지금 뭐야? ax 플러스 b도 뭐예요? 뭐야? 곡선이야? 직선이야? 직선이지. 근데 이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된다고 안 된다고?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지. 왜? 얘가 큰 부분이 구간으로 생기잖아. 구간으로 생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그려지는 게 실근의 개수가 한 개려면 어떻게 그려져야 돼? 요렇게 그려져야 돼. 요렇게. 한 점에서 만나기만 딱 해야 돼. 한 점에서 만나게끔 그려져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나야 돼? 1, 0 집어넣으니까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는 얼마여야 돼요? a 플러스 b는 0이어야 돼요. a 플러스 b는 0이어야 되고. 지금 이 녀석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기울기가 2죠. 근데 얘가 지금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2면 돼, 안 돼? 기울기가 2보다 커도 돼, 안 돼? 그래서 기울기 a는 2보다 작아야 돼요. 2보다 커버리면 얘가 큰 부분이 여기 이만큼 생겨버리잖아. 무수히 많게 생겨버리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2보다 크면 안 돼.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도 작으면 안 돼.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밑에 있어. 그치? 밑에 있어. 한 점 만나는 점만 빼고 다 밑에 있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은 한 점에서 만나게끔 해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이 문제는. 그럼 아까 그 몇 번? 16번 문제보다도 훨씬 쉽지. 끝났잖아. A는, B는 정수라고 그랬잖아. A가 될 수 있는 거.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얼마? 마이너스 1이면 B는 1. 0이면 0. 또 1이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세 개가 나오죠. 근데 나한테 지금 구하라고 한 거는 A에서 B를 빼는 거에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랬지.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2. 얘에서 얘 빼면 0. 얘에서 얘 빼면 2. 그래서 A-B의 최대값은 2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녀석의 최대값은 2. 알겠어요? 그래프가 없이 진행을 하려고, 식으로만 진행을 하려고 하면 우리 친구들 다 졸고 있을 테니까 선생님 지금 그렇게는 안 풀어줄 겁니다. 그래프,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 정도를 이렇게 사용하면 내가 문제에서 한 문제라도 더 좀 어려운 문제에서 해결 방안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구나. 복습하세요, 복습. 이거 관련돼서 새로운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새로운 문제 마시고. 지금은 시험 막바지이기 때문에 시험 막바지는 새로운 문제를 유입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랑 같이 한 거, 설명할 수 있는 거, 그런 문제들 위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